할렐루야, 빛나는 인생입니다. 오늘은 번외편으로 좋은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냐면은 제가 유튜버를 보다 보니까 뭐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법, 선택하는 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물건 사듯이 이렇게 백화점에서 고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사람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란 얘기죠. 좋지 않은 배우자들은. 그 대신에 막 좋은 배우자를 이렇게 그 조건을 이렇게 딱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하고 아니면 말아라. 그런 얘기겠죠? 근데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이요? 완벽한 배우자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어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뭐 직업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자상하지까지 해. 아이들한테 엄청 잘해주고 나한테는 나만을 바라보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도 좋고 그럼 그 사람이 왜 저랑 결혼할까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면 그럼 배우자를 기다릴만 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내 차지가 될까요? 그런 거라면은 이 세상에는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다들 우리가 미성숙하고 미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요즘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맞죠.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나는 좋은 배우자 같은데 상대방은 좋은 배우자가 아니야.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부모님이나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나 또 옆집 사람들 잘 가만히 보세요. 저 사람 둘 다 완벽해. 그런 사람이 거의 있나요? 없죠. 보통 보면은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이에요. 한 사람은 이렇게 비스듬히 눕고 한 사람은 이걸 떠받치고 있고 보통은 남자들이 이 모양이고 여자들이 이걸 떠받치고 있거나 여자들이 이 모양일 수도 있고 남자가 이렇게 떠받칠 수도 있죠. 다 이런 형태로 결혼 생활을 그냥 유지해요. 그냥 아빠라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냥 마지못해 산다든가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니까 함께 있는 게 나니까 그래도 이런 형태로 살아요.
그런 이런 형태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 바에는 결혼을 안 하겠다. 내가 왜 저 사람의 응? 그 무게를 감당하며 짐이죠. 짐 이게 뭐예요? 이 옆에 비스듬인데 짐이죠. 짐. 짐을 내가 떠맡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혼을 안 하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요. 이걸 떠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또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또 다른 십자가가 있어요. 뭐 고독이라는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 피하면 또 다른 게 와요. 더 큰 게 올 수 있죠. 가만히 보면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십자가예요. 혹은 부부가 이렇게 또 사이도 좋고 괜찮은데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죠. 내가 떠안아야 될 짐이 이게 십자가고 또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은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나와 내가 아니라 그럼 이가 아니라 한 10, 100 정도 돼요. 한국에서의 결혼식 나는 둘이 결혼하면은 둘만의 딱 관계가 아니라 100이 뭐예요? 이 상대방이 보통 지인이 한 100명쯤 되죠. 나의 100명이 만나서 200이 되는 거죠. 거기서 한 뭐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게 되면 다시 100으로 줄죠. 그게 이제 결혼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벼운 십자가는 그래 결혼을 해서 남편 예? 그러니까 아내로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가벼운 십자가예요. 그나마. 왜냐면 그래도 함께 하면은 함께 맞대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쉽지 않다고. 혼자는 못하는 거를 둘이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에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한 의무예요. 중요한 거는 배우자를 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여자들은 뭐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해서 환상이 있어서 이런 배우자가 돼야지 하면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 조금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소꿉놀이 하면서 벌써 살림 차려놓고 남편 엄마들이 하는 거 다 보면서 벌써 이렇게 솥단지 걸어놔요. 그리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 있다고요. 그래서 좋은 배우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많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하고 결혼하면 이런 배우자가 돼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머리 플랜이 다 이렇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또 이제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죠. 가장 아빠에게서 배운 거를 뭐 좋은 아빠 상인 줄 알고 그대로 따라 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나마 아빠들이 좀 가정적이고 좀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주말에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아빠가 안고 다니기도 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좋은 뭐 기억들이 있지만 우리 시대의 아빠는
아이조차도 이렇게 봐주질 않고 그냥 모든 것이 엄마의 차지였어. 엄마의 이제 일이었어요. 양육부터 모든 집안일이라든지. 물론 이제 바깥의 일을 돈 벌어오는 일도 하는 분도 했지만 그나마도 그것도 못 벌어오신 분들도 많아서 엄마가 일까지 하고 돈까지 벌어오는 엄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배운 또 자녀들이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비슷하게 행동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좋은 배우자가 여자만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신랑 수업을 해야 돼요. 여자만 신부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신랑 수업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신부라고 우리 신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 좀 따끔하기보다는 아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부탁하는. 왜냐면 가정을 위해서요.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잘 모르니까. 내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그래도 제가 가정 생활을 해보고 그런 사람이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해야 된다 라고 좀 배우고 결혼을 하면은 너무나 좋죠. 왜냐면은 그 가정은 유리알 같거든요. 유리알 깨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건데 여자들이 근데 이거를 함부로 다루기 때문에 감정이 깨지고 그래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요즘에 뭐 2분의 1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아이들도 보통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내 가정에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아이들, 내 부모님들이 그 상처를 같이 우리 둘만의 상처가 아니라 아까 100대 100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나만의 상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가 여자를 위한 것도 좀 이따 하겠지만 남자를 위해서 남성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이제 이게 좀 가부장제 있잖아요. 시대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가족들마다 명절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를 치죠. 근데 앞으로는 점점 이 가부장제가 사라지겠죠. 점점 바뀌어지겠죠. 왜냐면 여성들이 이제는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떠받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부장제 우리 집이 아빠가 좀 가부장해서 제가 왜 이 유튜브를 하려고 하냐면은 되게 공감되는 유튜브를 봤기 때문에 동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부장적인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결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를. 결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잘 키우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려면은 수가 있는데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혼 사유가 이 가부장적인 남자들의 고루한 생각 때문이에요. 이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여자가 요즘 여자들은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세대나 나 여러분들 이걸 들으시는 부모님 세대는 제 또래나 저보다 좀 많으신 분들이나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어머니들이 사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라도 할지라도 그냥 감당하면서 살았던 거야. 감당. 그냥 학습한 게 있고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 학습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배우자가 될 사람들은 이제 감당하지 않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가부장적인 여자들은 머리가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깨었고 다시 더 이상 이렇게 일방적인 이렇게 희생 이렇게 감당하지 않는데 남자들은 옛날 지금이나 똑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여자들에게 이게 감당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랬는데 너희들이 너무 건방지고 많이 좀 안다고 해갖고 이 감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사람 인자가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서로 똑같이 이렇게 사람 인자가 이게 아니고 옛날에 꼭 술 취한 아버지 엄마가 끌고 들어오는 것 같이 생겼잖아요. 사람 인자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서로 응?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결혼이 유지가 안 돼요. 50대 50에 서로 에너지를 써야지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되지. 나는 40을 쓰고 그 사람은 60을 쓰면은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뭐 요 정도면 이렇게 하지만 나는 20인데 80을 써라.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했죠. 옛날에 사람들이 나는 20밖에 안 쓰고 여자들이 80을 써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저희 옛날에 어머니 세대는 여자들은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가르칠 수 있어도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르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돈이 없어서 뭐 안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자가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자꾸 나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학교도 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안 가르치고 막 이러는 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안 가르치고 이런 것보다 학교가 없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안 할까봐 안 가르친 게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마음은 실제로 여자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은 이걸 안 할까봐. 그럼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머리가 깨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여자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서 들었는데 보통 배우자를 원하는 상이 남자들이 원하는 거는 어머니와 어머니와 노예의 역할을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 기생 역할까지 다 하길 원하는 거죠. 여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여자래도 다시 태어나 여자가 된다면 이런 결혼 하겠어요? 남자가 변화해야지 결혼을 하죠. 적어도 여자들이 이렇게 무게를 다룰 때
내가 불공평하다 싶으면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은 깨져. 그 사람이 돈을 벌어오고 나는 살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나 아니면 둘이 맞벌이를 하면은 나는 음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남편은 청소를 하고 뭐 빨래를 한다.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어? 여자에만 문제가 아니라 남자애도 아빠 아이랑 놀아준다, 목욕을 시켜준다든가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해야 되죠.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60대 40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남자들이 보통 일도 안 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 그러면 바로 이혼감이죠. 결혼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살 생각하세요. 그리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돈 벌어서 내가 왜 이걸 다 이렇게 주고 그리고 돈 벌어와서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잘 모으거나 뭐 이렇게 살림을 잘하거나 이런 능력이 있으시면은 몰라도 여자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맞아요. 경제권이라고 보기는 그냥 관리를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회사도 경리가 돈을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자가 이제 격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바구니에 담아서 재산을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놔야 이게 재산이 불지. 양쪽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를 하면은 분명히 싸움도 일어나요. 왜냐면은 똑같이 생활비를 내면은 너무 이렇게 그건 또 너무 야박하거나 너무나 또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뭐 둘 다 뭐 얼마씩 낸다든가나. 그게 그건데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가 쪼잔하게. 뭐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말도 사실은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요즘에는 합리적으로 뭐 100만 원씩 내갖고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따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빨리빨리 굴리지가 않아요. 생각해 돈은 눈덩이처럼 이렇게 하나 조만한 게 굴러서 나중에 이만하게 돼갖고 이렇게 큰데 둘이 합쳐서 이렇게 굴려야 빨리빨리 굴리지. 그리고 반반씩 또 생활비 내갖고 나머지가 이렇게 재테크를 둘 다 잘하면 모르지만은 결국은 네 거 내 거 이렇게 갈리게 되면 서로의 공동체 느낌이 안 나요. 그리고 내 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물론 돈이 재산이 아주 많다면은 그렇게 하실지 월급이 아주 많고 하루에 둘 다 막 몇 억씩 벌고 1억씩 벌고 몇 천씩 벌고 막 연봉 막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뭐 집안에 재산이 엄청 많아서 뭐 따로 관리해도 되고 이러면 모르지만은 둘 다 뭐 몇백씩 그가 2, 300씩 버는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 월급을 뭐 쓰고 한 사람은 모으고 막 이러면은 예를 들자면 여자 월급은 고스란히 모으고 남자가 써봐. 남자가 이혼하면 남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따로 관리를 해버리면은 남자들은 대부분 그 월급을 고스란히 갖고 있질 않아요. 결국은 다 생활비로 쓰다 보면 결국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벌게 주변에 보면은 따로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잘 모아놨겠지 하고 이 사람도 그래서 월급을 예를 들자면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월급을 한 돈 1,000만 원씩 번다고 치자고요. 여자 한 2, 300 준다고요. 2, 300이 뭐 적은 건 아니죠. 근데 내 주변에도 보면은 그 남자가 한 700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돈을 어디서 모아놨겠지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골프 치고 뭐 하고 놀러 다니고 뭐 하고 잘 못 관리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고 이 여자는 2, 300까지면은 보통은 이걸로 생활도 가능하잖아요. 여기서 뜯어서 월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 안 하고 여자들 대부분 쓰고 그냥 모아놨겠지 하고 서로 믿다가
둘 다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도 막 쓰고 그 사람도 막 쓰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결혼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건데 이 경제적인 투명함이 없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가 성적인 이 하나뿐만 아니라 아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가 돼서 나중에 뭐 이혼을 할 때 둘이 뭐 이렇게 나누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나누기 싫어서 이혼하기가 힘들죠.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그렇게 이 경제권이 아니라 경제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경제권이라기보다는 경영권이죠. 가정을 경영하는 그런 경리권이죠. 경리. 운영 이렇게 할 수 있는 집행권을 주지 않으면은 여자들은 그렇게 그것만 주더라도 여자들은 헌신을 해요. 결국 남자 이름을 다 했는데도 여자들은 이거 떠받치고 산다고요. 60대에서 70대 30이라도 이거 나누기 싫어서 힘들어서라도 여자들한테 가능하면 맡기시는 게 좋고, 결국 또 요즘에 보면 여자들이 또 이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 남자가 하시고 서로 투명하게 하시고, 자는 다 쓰든 말든 자제는 어쨌든 둘이 투명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남자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은 또 많이 이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둘만의 관계에서는 좋은데 시댁과 친정의 이제 문제예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시댁에 잘 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걸만 그 남자가 또 친정에 안 하면은 여자들이 되게 서운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내 식구들한테 싫어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눈이 뒤집어져요. 가통 그냥 혹은 그런 걸 봤다 할지라도 싫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부인한테 하지 마시고 알죠. 내 부모가 내 가족이 그렇다는 걸 여자가 더 잘 알죠. 그러나 내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싫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혹은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